북한에도 폭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특보체제 급기야 오늘은 환강댐을 개방한 것으로도 추정되죠. 북한의 비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유가 있겠죠. 오늘 평양 돋보기에서는 반복되는 북한 물난리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로가 물에 잠기고 가로수에 나무가 아주 뿌리째 통째로 뽑히고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북한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 구체적인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도로와 논밭 곳곳이 물에 잠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황해도 일대엔 모레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폭우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수해 방지에 목숨까지 내놓으라며 관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조선중앙TV 역시 매일 아침 방영하던 코로나19 소식 대신에 장마 상황을 재난방송 형태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면은 북한의 수해 소식이 꼭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장마철 수해는 사실 매년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태풍 라이언록이 동반한 폭우로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만 무려 14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14만 명이요. 중국이 북한 쪽으로는 창문도 열지 말라고 하는 등 그런 거 보면은 코로나19로 고립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 피해까지 있으면은 상황이 힘들지 않겠어요? 네, 이 문제는 이러한 수해가 식량 부족이라든지 전염병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논밭이 물에 잠기며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고 하천에서 넘친 물이 그대로 상하수도로 유입되며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도는 것이죠. 콜레라나 장티부스, 파라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들이 많이 퍼지거든요. 해마다 장마철이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해가 이렇게 반복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도 기본적인 수해 방지 시설이 있을 텐데 그게 작동이 안 되나요? 네, 북한도 우리처럼 관계 배수 시설이나 상하수도 아니 대규모 댐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들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농업 생산력 확대를 위해 수해 방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80년대 경제난이 심화되며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의 관계 시설을 보수할 때도 중장비가 없어 주민들이 직접 삽을 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산림 난개발로 인해 자연적인 배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토사가 흘러내려 하천 바닥을 다 메워버려갖고 지표면보다 수로 지표면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한보다 기간 산업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었는데 뒤에 이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보다 많이 뒤떨어졌다 이거군요. 네. 그런데 북한 정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주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보니까 북한 수뇌부의 고민도 아주 큰 상황입니다. 올해도 북한 내각의 수장인 김덕훈 총리가 직접 나서 현장을 지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2020년 수해 당시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SUV를 타고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달 중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는데 예년보다 빨라진 장마에 북한의 무력 도발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평양 돋보기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